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휘도입니다. 휘도. 휘도는 이제 B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죠. 자, B라고 하는 거는 니트, 그리고 스틸브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니트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제곱미터당. 스틸브는 제곱센티미터당이 되겠죠. 특정 면적에 비춰지는 빛을 특정 각도에 의해서 바라볼 때 보이는 빛의 양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견상의 면적이 있고요. 점광원, 그리고 어떠한 면적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구광원 또는 점광원이라고 할지라도 이 면적은 어떻다는 거예요? 면적은 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광원을 내리찐다 해도 이 바닥에 비춰지는 면적은 원이잖아요. 평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면적은 이 원의 넓이를 대입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휘도를 B는 S분의 I 세타라고 쓰게 되죠. I 세타라고 쓰게 되는데, 자, S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겉보기 면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S제곱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파이 R에 제곱이 들어가고 I 세타는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면적에 이런 원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눈부심을 느끼는 휘도의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문제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0.5 칸델라 퍼 제곱미터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됐냐? 제곱센티미터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0.5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반대로 말했네요. 0.5 칸델라 퍼 제곱센티미터로 이제 기본적인 단위가 되겠는데 이거를 제곱미터로 물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0.5 곱하기 10의 제곱 칸델라 퍼 제곱미터로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암기하셔야 되는 것이고, 자, 구광원의 휘도는 B는 S분의 I라고 해서 이렇게 파이 R 제곱분의 I라고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I 세타는 결국에 뭐예요? I 세타라고 하는 거는 F는 오메가 I잖아요. 그러면 I라고 하는 건 오메가분의 F죠. 근데 구광원이니까 입체각을 4파이로 집어넣어야 되죠. 4파이 분의 F 곱하기 파이 R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이 광도에서 사용되는 입체각에는 구광원의 입체각을 넣었지만 결국에 이 면적에는 요 정사형 면적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파이 R 제곱 원의 면적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4파이 R 제곱 쓰면 안 돼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속 발산도입니다. 광속 발산도. 자, 광속 발산도는 우리가 어떤 물체가 보인다는 것은 그 물체로부터 어떠한 빛이 발산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어떤 특정 면의 단위 면적으로부터 발산되는 반사 및 특화에 의한 광속을 우리가 광속 발산도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대표적으로 어떤 예시를 들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냐면요. 우리 집에 있는 형광등 있죠, 형광등. 자, 형광등에 덮개를 열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형광등도 들어있고 안전기도 들어있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어떤 형광등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어떤 덮개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우리 원래 평상시에는 이 덮개를 형광등에 씌우겠죠? 그렇죠. 이렇게 씌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빛을 내는 건 이 친구입니다. 이 형광등이 광원을 역할을 하는 거죠. 광원의 역할을. 그러면은 이 면에 이 광원이 발산하는 광속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조도예요, 조도.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나요? 아니죠. 여기 밑에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으면 이 면으로부터 어떠한 투과라든지 아니면 반사라든지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 우리 눈으로 그걸 들어오는 그 광속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광속 발산도 R이라고 한다고요. 그때 면적 S분의 F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차이를 아시겠어요? 조도라고 하는 거는 이 덮개 이전까지 입사되는 광속을 말하고, 광속 발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덮개의 뭐 반사율, 투과율 이런 것들을 고려한 그런 효율들을 거치고 난 R은 로우 곱하기 E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도에다가 어떤 반사율을 곱하면 광속 발산도가 된다. 또는 이걸 그냥 전체적으로
이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타는 이 뚜껑이 이제 글로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덮개. 이 글로브의 효율을 말하게 되는데 글로브의 효율을 고려하게 되면은 조도에다 곱해주게 되면 광속 발산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뭐예요? R은 S분의 F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단위가 뭐라고요? 레드럭스라고요. 레드럭스. 레드럭스는 기본적으로 루멘/per 제곱미터인 것도 추가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걸 좀 조도랑 헷갈리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완전 확산면입니다. 완전 확산면. 넘어가 볼게요. 자, 어느 방향에서 봐도 휘도가 같은 면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존재할 수가 있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할 수가 없고요. 어려워요. 사실 존재하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어떠한 광원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든 저기서 보든 이 밝기가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완전 확산면은 조금 그냥 가정한 이론적인 이상적인 그런 광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양이나 확산 글로브 등의 구형 광원이라든지 아니면 평판 광원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형광 등의 원통 광원 등이 완전 확산면에 해당이 되고요. 또는 문제에서 완전 확산성 광원, 완전 확산면이라고 별도로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헷갈리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완전 확산하고 있죠. 동일한 광도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도에 상관없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정사형 면적이라고 해서 파이 r 제곱이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기다 마저 적어볼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한번 여기다 적어보죠. 먼저 첫 번째로 완전 확산면에서의 이건 완전 확산면에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완전 확산면에서의 휘도와 광속 발산도의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광속 발산도 R입니다. 자, 이거는 S분의 F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S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요거죠, 요거. 그렇죠? 그러면은 4파이 R 제곱분의 구형 광원이니까 완전 확산성이니까 여기는 4파이 I가 될 것이고 여기는 R 제곱분의 I가 될 겁니다. 이거 단위가 레드럭스예요. 그렇죠? 4파이 4파이 지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휘도입니다. 휘도. 휘도는 면적분의 광도예요. 근데 그 면적이 그냥 면적이 아니라 겉보기 면적이라고 해서 이 정사형 면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 R 제곱분의 I가 되고요. 자, 여기서 R제곱분의 I가 뭐라고요? R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R제곱분의 I가 R이니까 파이분의 R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완전 확산성에서는 R은 파이 곱하기 휘도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꼭 잘 기억을 해주세요.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R은 파이 B, R은 파이 B. 여러분이 물을 마시다가도 R은 파이 B 외치셔야 되고요. 식사를 하시다가도 R은 파이 B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람베르트 코사인 법칙을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써볼까요? 이쪽에다가. 여기는 람베르트 코사인 법칙.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완전 확산면이 이렇게 있다고 본다면 여기에 광도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여기 법선 방향으로는 IN이라고 오는 것이고 특정 광도가 어떻게 되냐면 특정 각도에서는 이게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원의 궤점만큼 I 세타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 이 광도가 각도에 따라서는 이 원의 궤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에 완전 확산면을 기준으로 광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원의 궤적을 그리게 되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 이렇게 광도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지만 우리가 바라봤을 때 휘도는 동일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람베르트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완전 확산면의 정의가 뭐예요?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휘도가 같은 면을 완전 확산면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 광도는 달라지게 되지만 여기가 빛나는 요 휘도는 각도에 따라서 상관없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람베르트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좀 추가적으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아, 저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6번째는 반사율, 투과율, 흡수율의 관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어떠한 면으로 광원이 이렇게 광속이 입사가 되면은 F라는 광속이 입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거는 그대로 투과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거는 반사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어떤 거는 그냥 흡수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광속을 F라고 했을 때 반사되는 걸 로우라고 표현을 하고요. 보통 투과되는 걸 이렇게 타우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흡수되는 걸 알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F로우 플러스 F타우 플러스 F알파를 하게 되면은 전체 입사한 광속을 알아낼 수 있다는 공식이 성립이 되고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전체를 1로 봤을 때 반사율 더하기 투과율 더하기 흡수율을 하게 되면은 100%라는 것을 좀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반사율은 뭐예요? 입사한 광속 대비 반사하는 광속이 얼만큼 되는지 그 비를 반사율이라고 하게 되고요. 투과율은 입사한 광속 대비 투과한 광속이 얼만큼 되는지, 흡수율은 흡수된 광속이 얼만큼 되는지 그 비를 나타내는 것이고,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반사율, 투과율, 흡수율의 합은 1이다 라는 것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교재도 나와 있지만 우리 광속 발산도와 조도, 휘도와의 상관관계입니다. 광속 발산도와 조도, 휘도, 상관관계. 우리 일반적으로 광속 발산도라고 하는 것은 R은요 S분의 F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투과가 아니죠. 반사하는 그런 반사면에서의 광속 발산도는 여기 광속 발산도에 로우 붙고요. 광속에도 로우가 붙게 되겠죠. 첨자로 그냥. 자, S분의 F가 되고, 자,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반사율을 어디에 곱하는 거예요? 입사하는 광속에다 곱해주면은 요 F를 5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가 면적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면적분의 요거는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조도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사면에서는 이렇게 로우 2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투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S분의 F 투과라고 쓰면은 여기는 투과 F라고 쓰고 여기는 면적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과율 곱하기 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완전 확산면에서 어떠한 조건이 있었죠? R은 파이 B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위는 뭐예요? 광속 발산도이기 때문에 레드럭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추가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사면, 투과면.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내세요. 자, 글로브 효율, 기구 효율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광속 발산도와 조도, 그리고 휘도와의 상관관계를 했고요. 쭉쭉쭉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걸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글로브 효율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기구에는 글로브를 부착함으로 반사나 투과 등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아까 전에 형광등도 예를 들어 형광등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런 면이 있잖아요. 이런 덮개를 씌웠을 때 이 덮개가 예를 들어 너무 불투명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가 그냥 빛이 잘 안 나오거나 어두워 보이거나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로브의 효율, 이 뚜껑의 덮개의 효율도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글로브의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타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이타는 어떻게 되냐면 1-로우의 타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글로브 효율이라고 하면은
투과 계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 그 투과 계수라는 것을 구할 때 반사율, 투과율을 다 고려를 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글로브 효율 이타라고 하는 건 1-로우분의 타우라고 표현이 되고요. 자, 1-로우분의 타우를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 반사율이 20%다 그러면은 1-0.2가 되고요. 왜냐면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거는 반사율, 투과율, 흡수율을 다 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잖아요. 자, 1-0.2에 예를 들어 투과율이 한 70%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여기 0.7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0.8분의 0.7이 결국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글로브의 효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구했던 것처럼 광속 발산도는 로우 2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었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0.2가 들어가는 거고 R은 타우 2가 된다. 그러면 타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0.7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이 광속 발산도에다가 효율, 글로브의 효율, 이타 곱하기 조도라고도 표현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글로브의 효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려면 여기다가 100%를 그냥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브 효율을 고려한 광속 발산도 R은 이타 2로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R제곱분의 I, 이타는 R제곱 1-로우분의 타우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조도라고 하는 거는 2는 R제곱분의 I라고 했잖아요. 이 R제곱분의 I를 방금 전에 제가 한 것처럼 여기 이타에다가 2를 곱했을 때 요 2에다가 요거를 그냥 대입을 해준 게 바로 그 교재에 있는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로브의 효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전등 효율과 발광 효율이 있습니다. 전등 효율과 발광 효율. 먼저 첫 번째는 전등 효율입니다. 전등 효율. 전등 효율은 문자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보통 이타라고 나타낸답니다. 이타라고 나타내요. 글로브 효율과 다릅니다. 반대로 기억을 해주세요. 전등 효율 이타라고 하는 거는 소비 전력에 대한 전 발산 광속의 B로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등 효율 공식만 먼저 적어보면은 소비 전력에 대한 광속의 B로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돼요? 광속은 단위가 루멘이었죠. 그래서 루멘 퍼 M이 좀 이상하죠. 다시 쓰면 LM, 루멘 퍼 와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전등 효율의 단위로 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원에서 나오는 이런 에너지는요, 뭐 전도, 대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손실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건 우리 고체를 의미하고 대류라고 하는 건 액체, 기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잖아요. 복사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파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 것이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손실되는 것이 이 소비되는, 즉 소비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원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전광속보다도 소비 전력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소비 전력에 대한 광속의 B로 나타내는 게 전등의 효율이라고 할 수가 되겠습니다. 이타는 P분의 F라고 해서 루멘 퍼 와트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광 효율입니다. 발광 효율. 발광 효율은 K라고 보시면 돼요. K. K 아까 시감도 기억하세요? 시감도. 시감도에서도 K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전 시간에 배웠죠. 자, 발광효율 K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K라고 하는 거는 방사속 파이분의 어떻게 나타낸다는 거야? F로 나타낸다고요. 즉 광원으로부터 발산되는 복사속과 눈으로 느끼는 전광속의 B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때 파이분의 F라고 할 수가 있게 되고 이거의 단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고요? 루멘 퍼 와트라고 한다고요. 우리 복사속의 단위 와트로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발광 효율과 전등 효율은 이 단위는 동일할 수 있으나 각각의 나타내는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전등 효율은 소비 전력에 대한 전광속의 B고요. 발광 효율은 방사속에 대한 또는 복사속에 대한 전광속의 B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어떻게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좋습니다. 우리 지금 측광 기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굉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설명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지울 동안 한번 눈으로 쭉 보시거나 영상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시고 오세요. 좋습니다. 자,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은 광속이다라고 했는데 광속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거죠?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복사 에너지의 양 바로 복사속이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위 시간당 어느 방향의 입체각으로부터 나오는 발산 광속은 자, 입체각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는 뭘 떠올려야 되냐면은 I는 오메가 분의 F라는 것을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광도가 되겠죠. 광속 발산도가 아니라 X가 되겠고 단위 면적당 입사되는 광속의 양은 조도이다. 입사되는 광속의 양은 조도라고 했습니다. 휘도의 단위는 니트, 스틸브이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특정 면의 단위 면적으로부터 발산이 되는 반사 및 투과에 의한 광속은 광도가 아니라 광속 발산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용어가 바뀌었어요, 지금. 그쵸? 자, 6번. 완전 확산면에서는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휘도가 달라집니까? 광도는 달라진다고 했죠. 그런데 휘도는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완전 확산면의 정의라고 했잖아요. 반사율과 투과율과 흡수율의 합은 1이다라고 했는데 자, 로우, 타우, 알파의 합은 1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5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간판을 비추는 광원이 있다.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여러분이 이 문제만 잘 풀이하셔도 개념을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사각 여현의 법칙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거리 역제곱의 법칙도 배웠고요. 그리고 수평면조도와 수직면조도와 법선조도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그렇게 응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광원으로부터 어디로 연직선을 내려요? 연직면을 내려요? 수직선을? 이 면으로.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간판 면상의 P점의 조도를 백럭스로 하기 위한 광원의 광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P점이 어디냐면은 지금 이 면이 있고 이게 간판 면이에요. P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요게 P점이에요. 요 P점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 P점의 조도를 백럭스로 하고 싶대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조도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수평면 조도라고 했죠. 수평면 조도. 그래서 결국에 이 문제는 뭐냐면 수평면 조도를 구하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원으로부터 이 면을 이렇게 연장을 해보면 면으로 수직선을 그어요. 되셨나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전에 배웠던 D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이제 R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R이 얼마로 주어졌냐면은 2m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구해보면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 H라고 하는 거는 R제곱분의 I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수평면 조도를 구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수평면 조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다음에 해당되는 요 P점의 수직 조도를 우리가 EH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광원으로부터 쭉 갈 때 여기 그대로 나오는 요 법선 조도를 EN이라고 했고요. 여기에 수직되는 거를 우리가 EV라고 해서 수직면 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 EH를 이용해서 광도 I를 계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공식이 R제곱분의 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타라고 하는 것은 여기 45도라고 기존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45도를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요 45도라고 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이용하냐면 자,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게 잘 보세요. 좀 지워볼게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요 세타에다가 45도를 그냥 집어넣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각도를 기억을 해보시면 수직면을 내렸을 때 이 뭐랄까요? 여기에 걸리는 각도잖아요. 이게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세타예요. 그럼 여기가 세타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세타거든요. 그래서 지금 45도라서 사실 이 90도에서 45도를 빼면 그대로 45도이기 때문에 마치 이 각도를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각도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제대로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90-45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60도예요. 그럼 여기 몇 도 써야 돼요? 30도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림을 떠올려 보면은 요 각도가 아니라 요 각도를 우리가 세타로 하기로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각도, 여기를 EH라고 한다면 EH는 R제곱분의 I잖아요. 그럼 R은 뭐예요? R은 2m죠. 2의 제곱분의 I에다가 코사인 45가 되는 것이고 코사인 45, 이게 얼마라고요? 100럭스라고요. 그러면은 I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400 루트 2의 단위는 칸델라가 됩니다. 또는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했을 때 400 루트 2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565.69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것도 이 400 루트 2랑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 400 루트 2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코사인 45도라고 하는 게 공학용 계산기는 그냥 숫자를 값을 대입을 해버리는데 우리가 이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략하게 계산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필기시험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면은 이걸 한번 계산기에 입력을 해보시고 내가 이 계산한 값과 565.69와 이것이 같은지를 한번 보시면 내가 잘 계산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각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90도에서 뺀 이 각도와 이 각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3번 보시면요. 200칸델라인 점광원이 바닥으로부터 2m 높이에 있다. 자, P점에서의 수평면 조도와 P점에서 수평 방향으로 1m 떨어진 Q점에서의 조도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자, 이 Q점에서의 조도 또한 수평면 조도이고요. P점에서의 조도 또한 수평면 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광원으로부터 이렇게 온 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법선 조도 EN이라고 한다 했죠? 이것과 같은 방향의 조도를 여기를 EH라고 하고요. 여기는 수직면 조도 EV라고 했습니다. 이 광원으로부터 면까지 수직으로 내린 선, 요 선으로부터 P는 그대로 연직면 상에 위치한 거고요. 연직상에. 이 Q점은 1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P점의 조도 EP라고 하는 거는 그냥 거리 역제곱의 법칙에 의해서 R제곱분의 I만 해주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2m죠, 2m. 그러면 2의 제곱에 광도 얼마라고 했습니까? 광도가 200칸델라네요, 200. 그럼 여기는 50칸델라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요 1m 떨어진 요 Q점으로 가야 되는데 R이 뭐냐면 여기예요. 요 빗변의 길이란 말이에요. 아까는 2m였는데 여기는 2m가 아니죠. 조금 더 길겠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2제곱 더하기 1제곱이죠. 루트 2제곱 더하기 1제곱이 요 빗변의 길이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2Q라고 하는 거는 R제곱분의 I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것분의 이거죠. 세타가 여기니까. 자, 그러면은 R제곱, R은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근데 이게 뭐예요? 루트 5잖아요. 그럼 루트 5의 제곱이니까 여기 5가 되는 것이고 광도는 200칸델라였고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해야 되는데 코사인 세타 이것분의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루트 5분의 2입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은 그 값은 35.78럭스가 나와요. 이거는 2번보다는 조금 덜 헷갈리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2번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런 것처럼 조명공학은 이론 강의에서 만약에 내가 학습을 잘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 개념 확인을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봄으로써 우리가 이 개념을 조금 더 확실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은 H미터의 높이에 있는 점광원에 의한 직사조도에서 수평면 조도와 수직면 조도가 같으려면 H미터와 D미터 사이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는데요. 단, 광원의 직하점에서 구하는 조도점까지의 거리를 D미터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잠시나마
못 드린 점 지금 굉장히 죄송하고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아까 전에 거리 역제곱의 법칙뿐만이 아니라 입사각 여현의 법칙을 했을 때 교재에는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이 n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이게 만약에 수평면 조도로 가게 되면은 이 n에다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수직면 조도 이 v라고 하는 거는 이 n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n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각각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곱해줌으로써 하나는 수평면 조도를 구했고요. 하나는 수직면 조도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평면 조도와 수직면 조도가 같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것들이 같으려면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가 같아야 되죠. 그럼 세타가 뭐예요? 세타가 45도가 돼야 돼요. 45도가 되려면 H는 뭐냐면 높이예요. 광원의 높이. D는 뭐냐면 광원의 직하한 지점으로부터 떨어진 점까지 떨어진 거리를 말해요. 그러면 45도가 되려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대1대 루트 2가 돼야 돼요. 즉 높이와 가로가 같아야 돼요. 즉 H와 D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H는 D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 교재만 보고도 쉽게 풀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똑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교재만 보고도 이 45도가 되면은 H는 D와 같겠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벌써 깨닫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좀 잘 그냥 추가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죄송해요. H는 D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전구를 우유색 구형 글로브에 넣었을 경우 유리의 반사율을 20%, 투과율을 70%라고 했을 때 글로브의 효율은 얼마인가라고 해서 기출문제로 출제가 몇 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브의 효율 이타라고 하는 거는 1-로우분의 타우로 표현을 했죠. 여기서 반사율과 투과율로 글로브의 효율을 계산해 냈습니다. 자, 1-0.2분의 얼마가 돼요? 0.7이 되겠죠. 그럼 0.8분의 0.7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100으로 곱해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87.5%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 4번 같은 경우 지금 조건에 따르면 조도점까지 거리 D라고 했잖아요. 이걸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가 H고요. 여기가 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45도가 되려면 다시 이 각도가 아니죠. 이 각도가 45도가 되려면 1대1대 루트 2가 돼야지 45도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6번과 7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떤 전구의 상반구 광속이 2000루멘, 하반구 광속은 3000루멘이다. 평균 구면 광도는 약 몇 칸델라인가? 라고 해서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평균 구면 광도라고 했어요. 구면 광도. 우리 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광도 I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분의 광속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구면 광도이기 때문에 이 입체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파이가 되는 것이고요. 자, 광속을 구해야 되는데 전체 광속이 2000 더하기 3000입니다. 그러면은 5000이죠. 자, 4파이 분의 5000으로 되어서 이것은 397.89 칸델라가 되겠죠. 아시겠죠? 자, 7번. 반사율 40%의 완전 확산성 종이를 백럭스의 조도로 비추었을 때 종이의 광속 발산도는 이라고 해서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즉, 비추었을 때 종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광속의 발산도를 물어보는 거죠. 자, 우리 완전 확산이라고 했으니까 R은 로우의 2로서 정리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로우라고 하는 건 반사율이죠. 자, 0.4 곱하기 조도가 백럭스라고 했으니까 자, 이러면은 계산하면 40의 루멘 퍼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쵸? 루멘 퍼 제곱미터. 근데 이게 기본 단위가 레드럭스잖아요. 그쵸? 레드럭스가 루멘 퍼 제곱미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루멘 퍼 제곱미터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뭐라고 물어봤어요? 루멘 퍼 제곱 센티미터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루멘 퍼 제곱미터를 루멘 퍼 제곱 센티미터로
바꿔 주어야 됩니다. 근데 제곱미터와 제곱센티미터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그런 단위 환상과 절반이 아니죠. 반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루멘 퍼 제곱센티미터로 바꾸려면은 여기다 10의 마이너스 4제곱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0.004의 루멘 퍼 제곱 센티미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측광 기초 개념 확인까지 해서 마무리 해보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